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쯤에 북한군의 73식 대대 기관총을 소개하면서 이거 러시아군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이 러시아군들이 굉장히 황당해할 것이다. 그리고 불만이 폭주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오히려 러시아군 잡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들이 이 북한이 전달해준 73식 대대 기관총을 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불만 영상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마코 극초음속 미사일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는 장거리 자폭 드론 월 2,000대 생산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량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국이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 중인 전투기 탑재용 극초음속 미사일 마코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로키드 마틴이 영국 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마코 미사일을 발사하는 CG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는데요. 과연 영국이 미 공군 해군과 비슷한 시기에 이 극초음속 무기를 도입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극심한 기갑 장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노획한 승용차와 픽업 트럭을 아무 개조 없이 돌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른 전장도 아니고 가장 극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토레츠크 전선에서 이러한 돌격이 식별되는데 러시아군 바퀴 달린 것은 전부 돌격용으로 쓰려는 모양입니다.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할 예정이었던 폴란드가 돌연 자국산 크라프 자주포 96문 추가 도입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현재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 추가 구매 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온 계약이어서 K2PL 도입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콜롬비아의 크피르 전투기 대체 사업에 F-16 전투기 혼합 판매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1차분으로 F-16V 8대와 F-16CD 16대 중고를 섞어서 판매하고 2차분으로 F-16V 24대 신조기를 판매하는 방안인데 콜롬비아 재정 상황에서 이러한 패키지 구매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전국 각지의 공장에서 매월 2,000대의 게란2 장거리 자폭 드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량 생산으로 인해 자폭 드론의 품질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스푸핑으로 인한 러시아 영토 추락도 늘고 있지만 자체 품질 문제 때문에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거나 러시아 영내에 추락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영국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무슨 미사일을 발사했죠. 이게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 중인 마코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이거 로키드 마틴이 7년째 개발하고 있는데 왜 이걸 7년이나 개발하고 있냐? 이게 이제 미 공군 또는 미 해군에서 발주한 게 아니라 로키드 마틴 자체 예산으로 지금 쉬엄쉬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7년이나 걸리고 있어요. 로키드 마틴은 이 마코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면서 이 미사일의 타겟을 F-35로 설정을 하고 극초음속 즉 마하 5 이상의 빠른 속도에 수백 킬로미터 날아가는 사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덩치를 작게 만들어서 F-35A, F-35C 이런 이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F-35B밖에 없죠. B는 내부 무장창이 작아서 이런 거 못 넣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에 탑재할 요량인가 본데 일단 로키드 마틴이 이런 CG를 공개했다는 것은 영국과 협상 중에 있다 이 말이 되겠죠. 특히 이 마코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 해군이 항모 탑재용 F-35C에 탑재하는 계획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정말 기가 차죠. 픽업 트럭 뭐 이런 거 그냥 마구마구 몰고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내려오면 오히려 드론의 공격 타겟이 더 될 수가 있죠. 어쩌면 이게 킥보드 타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킥보드는 잘 안 맞아요. 작으니까. 근데 이건 너무 커서 장갑차만 하니까 그냥 맞을 수 있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러시아.
장갑차가 이제 거의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정말 불쌍한 러시아. 이렇게 불쌍할 것 같으면 전쟁 그만두면 되는데 황당합니다. 폴란드가 자국산 크라프 자주포, 그러니까 우리 K9 자주포의 차체, 그리고 영국 AS90 자주포의 포탑, 이런 것들을 짬뽕해서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자주포가 되겠죠. 이 자주포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우리 K9을 대량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크라프 자주포를 82문, 82문 운용 중에 있어요. 그리고는 23년 12월에 152문을 추가 발주했어요. 그러다 지금 또 96문을 추가했는데 이러면 이제 크라프 자주포가 총 330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K9 A1 자주포를 218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K9PL 폴란드 버전으로 K9을 개조 개량해서 K9 A2 버전쯤을 가지고 606문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계획일 뿐이죠. 문제는 그 계획을 사이에 두고 중간에 이렇게 크라프 자주포를 대량 생산한다. 이 말은 K9 도입이 줄어들 가능성. 어쩌면 야 우리도 국산 무기 하자. 이거 뭐 K9처럼 52 구경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개량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K9의 수출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K2 전차의 난항,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K9까지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받고 있는 폴란드 정치 상황입니다. 자, 콜롬비아가 이스라엘로부터 구입한 중고 크피르 전투기 현재 19대 운영 중인데 이스라엘하고 콜롬비아가 단교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후속 군수지원 안 하니까 이거 퇴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뭐 여러 전투기 둘러보고 있다가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제 전투기 이런 건 안 돼. 차라리 우리 거 사라 해서 아마 그런 정치적 셈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F-16V 이거 사라. 그런데 니들 돈 많이 없으니까 요거 1차분으로 일단 8대 거기다가 중고 F-16CD 블락 40에서 블락 50 정도 되는 이 F-16CD 이거 싸게 줄 테니까 요거 16대 해서 24대를 1차분으로 도입하고 2차분으로 F-16V 신조기를 또 24대 도입해라 라고 미국 정부가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콜롬비아는 지금 크피르 전투기 19대 그리고 A-37B 우리가 뭐 과거 용팔이라고 불렀던 그 훈련기형 공격기죠. 그거 12대를 보유 중인데 이 A-37B는 뭐 FA-50 이런 거하고 대체하면 되는 그런 경공격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 F-16V로 대체하면 너무 과전력이죠. 과잉전력이죠. 또 돈은 또 얼마나 더 비쌉니까? 그래서 과연 이 미국의 제안을 콜롬비아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요거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장거리 자폭 드론 게란2 이게 샤이드 136이죠. 이란제 이걸 이제 러시아 독자 생산하는 게 게란2라고 부르는데 이걸 매월 2,000대를 생산합니다. 너무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쏘았는데 그냥 솟아오르다가 꼬르륵 하는 것도 있고 희한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알려드렸지만 국방TV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이 60대를 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군의 스푸핑에 의해서 당해서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렸고 다시 돌아와 버렸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중간에 추락해 버리고 한 대는 솟아오르다 꼬르륵 해버렸다. 자, 이 정도로 그럼 60대 쐈는데 하나도 공격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 러시아의 기술력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대량의 병력과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북한이 73식 대대 기관총까지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 10월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기관총의 쿠르스크 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2달 전에 해설해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분석해 드린 것과 같은 평가가 일선 러시아군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북한군 양측에 모두 보급되기 시작한 북한제 73식 대대 기관총은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며 그런 무기를 들고 전투에 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장병들의 불평이 확산되고 있다고 복수의 밀 블로거들이 현재 시각 12월 24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 병사들로부터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하며 일선 장병 가운데 73식 대대기관총에 대한 불만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병사는 73식 대대기관총을 들어보이며 이 총은 너무 무겁고 이상한 조준기가 달려있는 데다가 들기도 불편하다라며 이따위 무기를 들고 전투에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일선에서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은 73식 대대기관총이 실패작이기 때문인데요. 이 기관총은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자살 돌격용으로 쓰던 체코제 VZ-26 기관총을 불법 카피한 총으로 탄띠 급탄이 안 되는 주제에 무게가 13kg에 달해 북한군 내에서도 불평이 쏟아졌던 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73식 대대기관총보다 훨씬 우수한 PKM 기관총을 사용해 왔는데요. PKM은 73식 대대기관총보다 3kg 가볍고 50발 또는 200발 탄띠와 탄통 사용이 가능한 데다 명중률과 기계적 신뢰성도 준수한 총기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애초에 이 기관총은 명중 여부와 관계없이 허공에 총알을 흩뿌리는 제압 사격을 하며 돌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패작으로 넓은 평지 지형이 많은 쿠르스크 전선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무기인데요.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된 지 일주일 만에 사상자 3천여 명이 나온 북한군의 큰 인명피해 이면에 이 기관총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북한군의 73식 대대기관총 이렇게 쏘는 거예요. 대대기관총이 뭐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대급 화기가 아니라 뭐 중대대대 그 대대가 아니라 대대적으로 제압한다 라는 이 대대기관총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냥 옆에다 이렇게 끼고 그냥 제압 사격을 하면서 돌격하는 거예요. 예. 뭐 고개 들지 마라. 참호에 있는 니들 고개 들지 마라. 안 맞아도 된다. 고개 일단 들지 마라 하고 뛰어가는 건데, 자, 이게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할 때 썼는데 그때는 이게 효용성이 있었어요. 왜냐? 30발이나 자동으로 나가니까. 그때 중공군 하면 뭐 일본군들이 버리고 간 총이나 아니면 소련제 모신나강이나 이런 볼트 액션 단발소총 이런 거 쓰다가 30발이나 탁탁탁 나가는 이런 거 총이 있으니까 뭐 조준이 되든지 말든지 너무 좋죠. 그런데 북한은 이걸 73식 그러니까 1973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미 북한에 AK-47 68식 보총이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AK-47도 큰 탄창 꽂으면 30발 아닙니까? 아니 돌격소총도 30발 기관총도 30발. 그럼 이 기관총 왜 씁니까? 돌격소총 가벼운데 그거 쓰지. 조준도 되고. 이건 조준도 안 돼요. 그냥 제압 사격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AK-47로 제압하지. 희한한,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만들어라고 하니까 뭐 이설삼설 없이 만든 것인데 정말 황당한 짓이었죠. 68년도에 AK-47 30발들이 자동 돌격소총을 보급하기 시작한 북한군이 30발짜리 무겁디 무거운 이걸 조준도 안 되는 걸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이 투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군도 들고 러시아군도 들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러시아군이 들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너무 헤비하다. 그리고 이 무게가 15kg 어쩌면 16kg 정도 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다. 조준도 안 된다. 자 이렇게 불평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무기를 들고 싸우니까 뭐 제대로 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투입 열흘 만에 벌써 3,000명이나 사상을 당했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북한군이 지금 사상자가 많죠. 그런데 러시아군은 지금 PKM 이거 10kg밖에 안 돼요. 이렇게 나름 준수한 무기 쓰다가 북한제 저거 쓰니까 열받아 죽겠는 거죠. 네, 북한제 무기 정말 황당한 이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머리 나쁜 자가 리더십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원래 바로 김일성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68식 보총 즉 AK-47이 나오고 있는데 야 중공군 그때 쓰는 거 보니까 좋더라 그거 만들어 라고 해서 지금도 북한군의 보병 기관총 전력을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대대기관총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